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스마트폰용 칩 개발업체인 퀄컴이 내년 노트북용 칩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해 자사 제품군에 투입하고 있는 애플 실리콘 M1과 경쟁할 수 있는 노트북용 칩을 내년까지 내놓겠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인수한 칩 스타트업 누비아 기술을 활용해 내년에는 노트북용 칩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M1과 경쟁하기 위해 ARM에서 아이선스를 받은 코어가 아니라 애플처럼 자체 제작한 커스텀 코어 기술을 사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퀄컴은 애플칩 엔지니어 출신들이 누비아를 14억 달러 규모의 인수했습니다. 퀄컴은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소모를 크게 개선한 노트북용 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퀄컴에게 애플은 메이저 통신 모뎀 칩 고객 중 하나입니다. 퀄컴 모뎀 칩들은 아이폰 12 모델들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CPU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이어 모뎀 칩도 자체 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애플판 모뎀 칩을 탑재한 아이폰 모델이 나올 것이란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초 테이퍼링을 실행하고 2023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일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실행 시점으로 투자은행 9곳이 내년 1분기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9월 이후 테이퍼링 일정을 공표하고 내년 초에 실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하반기에는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연준이 확인한 후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은행 4곳은 테이퍼링 시점을 올해 4분기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 하반기가 가장 많이 지목됐습니다. 총 9곳이 이같이 예상했으며 이어 나머지 3곳이 2023년 상반기, 1곳이 내년 하반기를 꼽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보고서는 연준이 인상 초기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빠른 성장세가 이어져 연간 GDP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도 빠르게 늘어나는 노동 수요 등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소비 회복으로 관련 업종 취업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견조한 소비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내년 초까지는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등의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법 대북 광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문자 발송 건수가 최근 들어 대폭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8,190건 수준에서 올해 5월 48,773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대출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불법 스팸 신고센터 118 혹은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 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한 우리원 뱅킹 전용 상품인 우리원 주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원 주택대출은 주택구입, 대환대출, 생활안정 등 자금 용도 구분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하며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최대 한도 5억 원, 금리는 최저 연 2.74%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전자등기를 통해 담보 제공자가 영업점에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보유 주택수 확인을 위한 세대원 동의 절차도 미성년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 고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택 종류에 따라 상품을 선택했던 기존 대출 상품과 달리 주택 종류를 자동 분류해 우리원 주택대출 한 가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 주택대출은 소득과 주택 시세를 입력하면 3분 안에 대출 금리와 한도가 확인 가능하며 금리 우대 조건도 5개로 간소화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11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보안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력 사원 모집 직무는 보안 아키텍처, 이상징후 분석 시스템 개발, 이상징후 분석 및 대응, 보안 기술 기획, 침해 사고 대응 등 총 6개 분야입니다. 신입 사원 모집 직무는 위험 예방 및 보안 분석 분야입니다. 모집 대상은 올해 입사 가능한 대졸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고객 대상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커넥티드카의 보급 증대로 첨단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한편 업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임직원의 근무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인재 영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5원 오른 리터당 1,600.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리터당 1,615원이었던 2018년 11월 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국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리터당 1,398.1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유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으로 주유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0.5달러 오른 배럴당 7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상승한 배럴당 81.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이달 1일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 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백신 접종이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 또는 권고 연령 조정으로 접종받지 못한 60에서 74세와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입니다. 이후로는 입대를 앞둔 입영 장병, 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 55에서 59세, 돌봄 인력을 포함한 교육, 보육, 종사자 순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60에서 74세 고령층 중 예약을 취소했거나 접종 일정을 연기한 대상자와 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자율 접종도 이달 말부터 이뤄집니다. 50대 중 50에서 54세 390만 명은 내달 9일에서 21일에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